여러분, 두부는 건강식이니까 아무랑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두부와 이 반찬을 같은 상에서 자주 만나게 하면 콩팥이 돌처럼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무침입니다. 에이, 시금치가 왜?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 어르신들 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조합이 두부 부침과 시금치 나물 그리고 식후에 진한 홍차나 녹차 한 잔입니다. 이 조합이 겹치면 콩팥에 아주 위험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78세 이 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조절을 위해 붉은 고기 대신 두부를 즐겨 드셨습니다. 점심엔 두부 조림, 저녁엔 두부 부침과 시금치 무침, 식후엔 입가심으로 진한 홍차 한 잔이 일과처럼 됐죠. 두 달쯤 지나서 허리 옆구리가 찌릿찌릿 아프고 소변이 흐려지며 잔뇨감이 생겨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 흔히 말하는 콩팥돌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두부와 나물만 먹었는데 왜 돌이 생기냐고 억울해하셨지요. 비밀은 옥살산에 있습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고옥살산 채소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쉽게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으로 굳습니다. 이 결정이 소변길에 쌓이면 콩팥돌이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겹치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첫째, 짠 양념. 간장, 소금, 액젓.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늘어 결석 재료가 급증합니다. 둘째, 수분 부족.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 결정이 쉽게 뭉칩니다. 셋째, 식후 진한 홍차, 녹차. 차에는 옥살산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 옥살산 추가가 됩니다. 두부의 칼슘, 시금치의 옥살산, 짠 양념, 차 한 잔, 그리고 물 부족이 겹치면 콩팥에 돌이 앉기 딱 좋은 판이 깔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부와 시금치를 평생 떼어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부의 칼슘은 장에서 옥살산을 붙잡아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짠 양념 플러스 수분 부족 플러스 차가 같이 붙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식탁에 가장 흔한 바로 그 패턴이 결석 위험을 키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안전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는 같은 끼니에 먹더라도 싱겁게가 원칙입니다. 간장 액젓은 줄이고 들기름, 참기름, 깨 약간으로 풍미를 내세요. 나트륨을 줄이면 소변 칼슘 배출이 확 내려갑니다. 둘째, 물 타이밍을 바꾸십시오. 식사 30분 전, 식사 후 1시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씩, 식사 직후 벌컥벌컥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소변을 맑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셋째, 차는 끼니와 떼세요. 진한 홍차, 녹차는 식사 2시간 뒤로 미루거나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십시오. 대체로 보리차처럼 옥살산이 적은 차가 안전합니다. 넷째, 시금치 나물을 무조건 꼭 짜지 마세요. 꼭짜기로 수분을 빼면 오히려 짠맛을 더하게 돼요. 나트륨을 더 쓰게 되고 섬유질이 질겨져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데친 후 물에 한번 헹궈 옥살산을 일부 제거하고 넉넉한 채소와 같이 무쳐 싱겁게 드십시오. 다섯째, 구연산을 활용하세요. 레몬즙 한 스푼을 두부 샐러드나 시금치 무침에 더하면 구연산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결정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의 돌 억제자 시트레이트를 높여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는 좋은 단백질이지만 인과 칼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칼륨 조절이 필요하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1일 섭취량을 정하고 짠 조림보다 맑은 술안, 순두부처럼 소화가 쉽고 염분이 낮은 조리법으로 바꾸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두부, 밥 순으로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아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고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 어르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식단을 이렇게 재처방했습니다. 점심은 순두부 버섯탕, 오이 무침, 현미 반 공기.
저녁은 구운 두부에 레몬즙, 들기름, 데친 시금치를 싱겁게 무친 뒤 깨 약간, 물은 식전 식후 1시간 규칙, 차는 오후 한 잔만 보리차로 교체. 한 달 뒤 재검에서 소변 결석 위험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옆구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같은 두부인데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였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시금치처럼 옥살산 많은 반찬을 짠 양념과 함께 드시고 물을 적게 마신 채 식후 진한 차까지 더하면 콩팥 또래 재료가 한 상에 완성됩니다. 반대로 싱겁게 물 충분히 차는 시간 떼고 레몬즙으로 시트레이트를 늘리면 같은 재료도 콩팥 보호지구로 바뀝니다. 오늘 저녁상에서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두부 플러스 시금치를 못 먹는 게 아니라 나트륨 차 수분 타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실천해 보신 뒤 변화가 있으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변 어르신들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드시고 콩팥을 가볍게 쉬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내 식탁이 돌을 부르는지 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숫자로 확인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콩팥 결석은 성인 약 10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은 경험할 만큼 흔합니다. 특히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함량은 생립 100g 기준 수백 밀리그램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 자주 많이 드시면 위험이 올라갑니다. 한편 홍차, 녹차는 우림 농도에 따라 컵 200ml에서 250ml당 수십 밀리그램의 옥살산이 더해질 수 있어 식후 진한 차 습관은 돌 재료를 덧붙이는 셈입니다. 둘째, 겨울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우면 물을 덜 마시고 방 안 난방으로 땀은 은근히 더 납니다. 이 모 어르신도 추운 계절에 물 없이 차로만 목을 축여 소변이 짙어지면서 결정이 잘 뭉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 신호입니다. 연한 맥주색 정도가 목표라고 기억해 두세요. 셋째, 나트륨과 칼슘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 화살표, 소변 칼슘 증가 화살표, 옥살산과 만나 결석 재료 급증입니다. 반대로 두부처럼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은 끼니와 함께 드시면 장에서 옥살산을 붙잡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사와 함께 칼슘을 섭취하면 소변 옥살산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끼니와 함께지 칼슘 알약을 공복에 따로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시금치 조리법에 따라 위험이 확 달라집니다. 날로 먹는 생시금치 샐러드, 스무디를 매일 마셨던 정모 어르신 71세째 3달 만에 옆구리 통증과 혈뇨로 내원에 결섰습니다. 같은 시금치라도 데쳐서 물에 한번 헹구고 물기를 가볍게 턴 뒤 싱겁게 무치면 옥살산이 일부 제거되어 훨씬 안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데치고 헹구는 과정으로 옥살산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즉, 조리법이 돌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섯째, 차를 고르는 요령입니다. 홍차, 녹차, 말차, 코코아, 초콜릿은 옥살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약한 대추차 등은 대체로 옥살산이 낮아 끼니와 멀리 떼어 가볍게 드시기 안전합니다. 물론 심장 신장 질환으로 수군 제한이 필요한 분은 주치의 지시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섯째, 비타민C 폭탄도 조심하십시오.
고용량 비타민C 하루 1000mg 이상 M 있습니다. 몸에서 옥살산으로 대사되어 결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한다고 비타민C 과다 복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고 보충제는 주치의와 상의해 적정량만 드세요. 이제 실천 전략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소금 한 작은술은 약 6g, 나트륨 약 2400mg에 해당합니다. 간장 한 큰술에도 나트륨이 1000mg 들어있습니다. 무침 조림, 조림이 1000mg 내외에 들어있습니다. 무침 조림은 간장 반, 식초, 레몬즙, 들기름, 깨로 맛을 채우고 마늘, 파, 후추, 고수, 바질 같은 허브 향을 활용하세요. 향을 늘리고 소금을 줄인다가 핵심입니다. 물 타이밍, 양, 신부전, 말기 신부전이 아닌 분들은 주치 제한이 없다면 하루 총 1.5리터부터 2리터까지 정도 국물 제외를 목표로 하되 식전 30분, 식후 1시간에 각 1컵, 오전 오후에 각각 2컵부터 3컵까지를 나눠 드세요. 밤 늦은 수분은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에는 1컵 이내로 조절합니다. 소변색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차 분리, 식사와 차 사이 최소 2시간을 생활 원칙으로 하세요. 홍차, 녹차를 좋아하시면 하루 한 잔 이하, 연하게 우리는 습관으로 바꾸고 대체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로 교체합니다. 시금치 무치기, 준비 단계에서 데친 뒤 찬물에 한번 헹구고 물기는 손으로 콱 짜지 말고 채 위에서 살살 털어 빼세요. 들기름 한 작은술, 깨 한 작은술, 간장 아주 소량으로 향을 내고 양파, 오이, 버섯 등 물 많은 채소를 함께 섞으면 자연스럽게 싱거워집니다. 두부 조리, 부침 조림 대신 구워서 에어프라이어, 팬, 레몬즙 플러스 들기름을 곁들이거나 순두부, 두부 샐러드로 염분을 줄입니다. 간장 양념을 줄이고 산미, 향미로 맛을 살리면 염분 없이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구연산 올리기, 레몬, 라임, 유자, 자몽, 약간 측은천에 음식에 더하면 소변 시트레이트가 올라 결정을 억제합니다. 물 500ml에 레몬즙 1큰술에서 2큰술을 타서 오전에 나눠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농도를 연하게 시작하세요. 추가로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가 먹고 싶다면 그 끼니에는 두부 플러스 시금치 싱겁게 플러스 레몬즙 플러스 물 타이밍으로 안전장치를 걸고 식후차는 과감히 미루는 겁니다. 반대로 차를 꼭 마셔야 할 날이라면 그 끼니엔 시금치 대신 상추, 청경채, 배추, 샐러리 같은 저옥살산 채소를 선택하세요. 만성 콩팥병, 당뇨 경고도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수치가 70%부터 80%까지 망가질 때까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크레아티닌, eGPR와 소변검사,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변동,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 HbA1c 수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 혈관이 상처받고 결석뿐 아니라 만성 신부전 위험도 커집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의 식사 순서가 혈당, 신장을 동시에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 모 어르신의 재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한 달 실천 후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소변량은 2리터 이상으로 늘고 소변 칼슘, 옥살산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혈뇨가 사라지고 초음파상 요관의 잔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결석은 자연 배출. 무엇보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옆구리 통증이 사라져 밤잠을 푹 잔다는 변화가 삶의 질을 확 바꾸었습니다. 같은 두부 시금치를 드셔도 조합, 타이밍, 양념, 물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혹시 지금 소변이 탁하고 냄새가 진하며 옆구리 극심한 통증, 구토, 발열, 혈뇨가 동반된다면 그건 응급입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아 콩팥이 붓는 수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진통제, 수액, 결석용해, 체외 충격파, 쇠석술 등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그럼 두부와 시금치를 아예 같이 먹지 말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싱겁게 플러스, 데치기 플러스, 레몬즙 플러스, 물 타이밍 플러스 차분리를 지키면 한 끼에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1회 분량은 데친 시금치 한 줌 50에서 70g, 두부 반모 150에서 200g 정도를 권합니다. 과식, 맵기 반복이 문제입니다. Q2. 시금치 말고 옥살산 많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A. 비트잎, 근대, 고구마, 감자 껍질, 땅콩, 캐슈, 아몬드, 견과류, 코코아 초콜릿, 홍차, 녹차, 메밀, 토란 등은 상대적으로 옥살산이 높습니다. 매일 많이 자주 드시지 말고 먹을 땐 칼슘과 함께 끼니에 물 충분히 짠 양념 줄이기를 기억하세요. Q3. 칼슘 보충제는 돌을 만든다던데요. A. 끼니와 함께는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 칼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 흡수를 줄입니다. 공복에 칼슘 알약만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유제품, 두부, 멸치 등 음식으로 적정량을 채우고 보충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Q4. 비타민C는 어느 정도가 안전합니까? A.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는 걱정 없습니다. 보충제는 하루 100mg부터 200mg까지 정도의 저용량은 대개 안전하지만 1000mg 이상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는 습관은 피하세요. 결석 병력이 있거나 위험군은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Q5. 하루 물은 정확히 얼마를 마셔야 하나요? A. 심장, 신장 질환으로 제한이 없다면 1.5리터부터 2리터까지 곡물 제외수를 목표로 하되 소변색이 연한 집색이 유지되도록 조절하세요. 뜨거운 여름, 운동, 고혈당일 때는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는 과도한 수분을 피하고 식전, 식후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6. 차 대신 뭘 마시면 좋을까요? A.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연하게, 연한 결명자차, 대추차, 과당, 과다주의 등으로 바꾸시고 차 자체도 식사와 2시간 이상 분리, 연하게를 원칙으로 하세요. Q7. 두부는 인칼륨 때문에 콩팥 환자에게 안 좋다던데 먹어도 되나요? A. 단계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은 인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영양사와 1일 단백질, 인칼륨 권장량을 반드시 상의하세요. 조리법은 순두부, 술안, 맑은 국처럼 염분 낮고 소화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저녁 식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데친 시금치 한 줌, 레몬즙 한 스푼, 들기름 한 작은술로 싱겁게 무치기, 두부 반모는 팬에 구워 간장, 채소와 허브, 후추, 레몬으로 풍미 올리기, 식전 30분 미지근한 물 1컵, 식후 1시간 물 1컵, 식사 후 차는 과감히 2시간 뒤로 미루기, 연한 보리차 추천, 저녁 간은 반으로 줄이고 향신채, 산미로 맛 채우기, 소변색을 하루 3번 확인, 아침, 점심, 저녁, 지나면 물 추가. 여러분, 두부와 시금치는 못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입니다. 오늘 배운 원리대로 조합, 시간, 조리, 물만 바꾸면 같은 상차림이 콩팥을 지키는 보약 식탁으로 변합니다.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혹은 본인만의 꿀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어르신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값진 처방전이 됩니다. 단톡방에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을 안전하게 바꾸는 정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가벼운 콩팥 보내세요. 감사합니다.